안녕하십니까. 동네 아저씨 TV, 신상TV의 신상철입니다.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8월 1일인데, 내일 8월 2일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전쟁의 발단과 이를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국익을 위선으로 한 처신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시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을 생각을 할 때 조폭 세계에서는 중간 보수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대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동대장 비슷한 중간 보수급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신흥 세력, 치고 올라오는 신흥 세력으로 판단하고 비유를 합니다. 물론 경제정쟁의 발단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발단이 돼서 현재의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일본 아베 정부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핑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부의 경제 규모도 커졌고, 또 그러한 정도의 규모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선 선 지급을 해주고, 또 나중에 추가로 청구를 하는 그러한 수순을 받는다면 그것은 별로 큰 문제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잠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아베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자존심 싸움인지 아니면은 일단 어떠한 땡깡을 놓는 세력하고 그 땡깡 자체를 받아치지를 못하는 우리나라 정부 같은 이게 융통성이 없는 정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비호하는 조폭 세상의 중간 보수로 자리 잡고 있는 아베 정부, 일본 정부와 신흥 세력으로 자리 잡은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한 나라에서 투자가, 그리고 한 회사에서의 투자가 133조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 그런 것을 공표하고 난 이후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미묘한 기류는 거기서 발생됐고, 그 이전에 북한의 협상은 조그마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현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피말리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쉽게 짓밟지도 않고 쉽게 풀어놔지지도 않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아주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김정은 정부를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이라는 그 인간이 나이도 어리고 또 생각 자체도 그렇게 현명하지를 않은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미국의 손아귀에서 북한이 놀아난 그러한 양상이지, 그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떠한 외교 채널과 또한 협약과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즉 트럼프 정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덧붙여 지금 현재의 일본의 아베 정부도 트럼프의 경제 제일주의, 아메리칸 넘버원, 미국인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아베 정부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렇고 이란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와 일본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신이 없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까지 견조한 경제 상승을 이루었던 나라들이고 또 전 세계에서 중심축을 이루던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경제 질서와 정치 질서가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나타남으로써 경제를 흔들면서 정치판 자체도 흔들어지는 그러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는 각국의 정치, 외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도 없고 또 초보 운전자인 문재인, 임종석, 장하성, 조국 이러한 위정자들이 초보 운전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우리나라대로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 자체를 다 소원하게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고립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외교 왕따가 되는 그러한 현상 자체를 왜 인지를 하지 못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미 동맹을 아주 옹골차게 가져가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한미 관계가 원활해지면 지금과 같이 미국에서 한국 정부의 미군 유지군에 대한 비용 담당을 엄청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큰 나라에서 혜택을 본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바로 비용 청구를 하는 그러지는 않은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정말 묻지고 뺨 맞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는 걸출한 기업과 하이닉스라는 걸출한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133조 투자를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석권을 하려고 하자 미국에서 차단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투자와 성공을 정말 시기하는 일본의 아베 정부는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쟁을 시작한 그러한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까지 전 세계에 1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만큼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진 그러한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나라를 건들므로써 그들 외국 상대방은 경제가 폭망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파워는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제재, 그리고 그것을 대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위정자가 잘못하면 국민이 힘들고, 위정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또 정책의 결정은 국민의 편안과 국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강제징용 피의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러한 사소한 그러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덩치도 크고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한다 하고, 그것을 일본에 청구함으로써 의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위상 자체를 크게 만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정말 중요한 키 컨트리로서, 키 컴퍼니로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위정자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 상황을 직시를 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의연하게 행동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아저씨 TV, 신상TV의 신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